피터 펜타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23일 핵탄두를 장착한 해상 순항 미사일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 시 다음 카드는 군사적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6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지만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실무선에선 북한에 꺼낼 채찍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듬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 특히 토마호크는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주요 전쟁의 개전과 함께 가장 먼저 사용한 무기다. 2011년 리비아 공습도 124발의 토마호크가 미 해군 함정에서 일제히 발사되면서 시작됐다. 군 관계자는 펜타 부차관보가 적수내부 등 핵심 표적을 3에서 10m 오차로 일거에 제거하는 초종밀 무기를 거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도박에 집착한다면 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는 최첨단 타격 무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경고라는 얘기다. 토마호크는 단 한 발로 히로시마 원폭의 10배에 달하는 핵타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을 작은 무기라고 언급하면서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론 최악 상황을 상정한 대북 군사 카드를 검토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런 카드를 하나씩 노출시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 미국 군사 개입 신호탄 토마호크. 59발 쏘는 데에 670억 원 퍼부었다. 토마호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투용 도끼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추진체를 포함하면 길이가 6m 정도 된다. 미리 입력된 고도 정보와 실제 상황을 비교해가며 저공비행, 레이더망을 피해 다닌다. 시속 880km로 날며 사거리는 1250에서 2500km다. 450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전폭기로 공습하는 것보다 파괴력은 적지만 해상에서 토마호크를 쏘면 미군기를 적국 상공에 띄우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걸프전과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에 사용됐다. 미국 무기회사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이 미사일의 구형 모델은 기당 50만 달러, 최신형은 150만 달러에 달한다. 기당 100만 달러로 잡더라도 미국은 이날 하루의 공습에만 5,900만 달러를 쏟아부은 셈이다. 미사일이 발사된 미 해군 구축함 로스와 포터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각각 1997년, 1999년에 취역했다. 각기 토마호크를 90개까지 실을 수 있다. 미군은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 샤이라트 공군기지의 방공 능력, 전투기, 미사일 발사대, 연료시설을 제로로 만들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 기지는 2015년 12월부터 러시아군이 쓰고 있다.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에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고대 유적 도시 팔미라의 이슬람 국가를 공습할 때에도 이곳에서 출격했다.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전력은 확실하지 않다.
2011년 내전이 시작된 뒤 32만 명이 넘던 병력은 절반 수준인 15만 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IS 격퇴전에 나선 미군 주도 연합군이 정부군을 직접 타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무기체계는 건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리아 정부는 2008년부터 러시아의 대전 참호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사들였다. 무엇보다 이들 뒤에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 러시아는 지중해에 면한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에 공군 기지를 두고 있으며 인근 타르투스에도 해군 주둔 시설을 설치했다. 3. 전력 증강의 신의 한 수가 된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도입. 200여 대가 도입되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왜 날린 걸까? 드디어 최신형 공대지 미사일인 유럽제 타우러스가 한국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향후 약 200여 기의 미사일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대북 공격력에 막강한 한 축을 담당할 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지요. 2013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북한이 원색적인 표현을 곁들여가며 맹비난한 무기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슬림 ER도 있고 수준급 국산 순항 미사일인 현무도 있고 벙커버스터도 도입되어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타우러스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보았죠. 우선 타우러스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 유명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순항 미사일이지요. 소형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일종의 소형 무인기입니다. 최대 500km에 가까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토마호크는 최대 2500km를 날아가는데 500km가 뭐가 대단하다고 호들갑인가요? 타우러스가 유명한 건 사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주제에 폭탄인 벙커버스터와 맞먹는 관통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제작사 스펙상 강화 콘크리트 6m를 뚫을 수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관통되지 않더라도 충격파만으로도 파괴시키는 위력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 벙커를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서울 상공에서 평양의 벙커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에 달고 다니다 갑자기 발사되니 준비할 수 없는 북한이 호들갑을 떨만하지요. 어뢰 우리 F-15K에 비슷한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슬램 ER의 사거리는 3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게도 600kg을 약간 상회하지요. 타우러스는 500km의 무게가 자그마치 1.4톤입니다. 탄두 중량을 단순 비교해도 360kg vs 480kg입니다. 더 멀리서 더 큰 녀석이 더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슬래미알이 미들급이면 타우러스는 헤비급인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슬래미알은 단종되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음 버전인 JASSM이 개발되어 있긴 합니다. 버트, 미국이 한국의 판매 불허를 선언하였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많아 미 해군에는 채택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형인 JASSM의 경우 가격까지 30억 원대로 폭등했다는 소문도 있죠. 반면 KEPD350 타우러스는 발당 20억입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고 절충 교역으로 기술 이전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대단한 게 타우러스의 경우 3중 유도장치 적외선 화상 TRCOM GPS가 정교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GPS 제밍에 무척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TRCOM 최신형 JASSM 수준의 유도 기술인데요. 탄두 제작 기술과 더불어 한국에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 타우러스의 판매처가 마땅히 없어 고전하던 제작사가 생존을 위해 던진 대형 떡밥이라고 하지요. 타우러스의 지대지 버전을 갖고 싶어하던 한국의 요구와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향후 타우러스 지대지 버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단순 판매국이 아닌 개발 파트너국으로 선택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공동 개발을 통해 습득한 기술이 국산 미사일 개량에 사용하게 되면 명약관화. 보유한 모든 미사일의 정확도, 관통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잠재 적국인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이 한때 JASSM 도입을 시도했다 실패한 데 일본의 배후 로비가 있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는데 전화위복이 된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을 한층 끌어올린 타우러스. 왜 도입이 시끌시끌한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의 두 줄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군요. 타우러스는 대북 견제력을 끌어올린 강력한 미사일임. 향후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끌어올려 주변국을 긴장시킬 수 있는 전술병기였음.